관련 조항 제10조 생명권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코로나19와 장애인 확진자들 병동에 격리된 최중증 근육장애인 이야기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 시대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기관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인력 부족으로 장애인 확진자가 꼭 필요한 신체활동 지원, 신변 처리, 식사, 목욕, 옷 입기, 체위 변경 등 없이 홀로 방치되는 등 곳곳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갑작스런 증가로 인해 의료와 돌봄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40대인 K씨는 최중증 근육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식사나 용변 처리가 어렵고 위급시 전화를 걸거나 몸을 뒤척일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K씨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K씨는 처음에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 후 병원 측에서 식사나 체위 변경 등 신체활동 지원을 제대로 해주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K씨에게 제공한 신체활동 지원은 2-3시간에 한 번뿐이었고 야간에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K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원 당일 한 끼도 먹지 못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배고픔이나 소변줄이 아닌 체위 변경입니다. 저 같은 근육 장애인은 신체에서 근육이 빠지면서 뼈와 피부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2번 정도 체위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이 지원 없이 혼자 방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증 근육장애인인 J씨 역시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활동 지원사가 오지 않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12시간 동안 혼자 누워 있어야 했고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5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병상이 부족한 데다 접근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가의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장애인이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갈 때에만 활동지원사 파견이 가능했고 코로나19 긴급 지원 서비스에는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빠져 있었습니다. 관할 보건소의 사정한 끝에 J씨의 아내가 활동지원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일 만에 겨우 이송된 병원에서는 방역을 위해 활동지원사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출입을 통제해 J씨는 홀로 남아 기저귀를 찬 채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J씨의 상황이 알려지자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그제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관할 지역에서는 장애인이 전담병원에 입원하면 24시간 돌봄 지원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100명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상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한 장애인 단체가 나서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생존의 위협 속에 방치된 최중증 장애인에게 지원 체계를 갖춘 전담병원과 인력을 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오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10조 생명권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0조에는 생명권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생명권은 장애 유무를 떠나
어떤 방법으로도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본권입니다. 위험 상황이나 긴급 사태에서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전쟁,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등의 위험 상황에 더 취약합니다. 장애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협약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조항은 제10조 생명권의 범주를 더욱 확장한 내용으로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에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무력 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무력 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및 자연재해 발생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력 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및 자연재해는 전쟁이나 쓰나미,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등 사람들의 건강, 안전, 안보, 복지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당사국이 협약 제11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도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 내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당연한 명제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